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장편소설 개미 이세욱 옮김 제1부 오늘은 35쪽을 읽겠는데요. 개미가 어떤 온도에서 깨어나는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개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온 도시가 잠에서 깨어났다. 열을 전달하는 개미들이 통로를 가득 메운 채 동포들의 몸을 덮이느라고 바삐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몇 군데 너른 마당에는 아직도 꼼짝 않고 있는 개미들이 눈에 띈다. 전열 개미들이 그들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때려 보기도 하지만 허사였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들은 끝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죽은 것이다. 겨울잠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심장 박동을 멈춘 채로 3개월을 지내는 일에는 위험이 따르기에 마련인데 그들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한 것이다. 도시를 감싸고 있는 대기의 흐름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동안에 그들은 수면에서 영면으로 옮아간 것이다. 시민들은 시체들을 드러내어 쓰레기터에 버렸다. 죽은 세포를 털어내듯 아침마다 시체들을 다른 오물과 함께 치워내는 것이 그 도시의 일상의 일이다.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해낸 뒤의 혈관처럼 개미 도시의 맥박이 뛰기 시작한다. 여기저기서 다리가 꿈틀거린다. 턱으로 땅을 후비고 더듬이를 흔들어 정보를 주고받는다. 모든 것이 이전의 모습대로 되돌아온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겨울 이전의 모습대로. 수개미 327호가 자기 몸무게의 60배는 좋게 나갈 장가지 하나를 운반하고 있는데 500일 이상 된 병정개미 하나가 그에게 다가간다. 병정개미는 그의 주위를 끌려고 더듬이 끄트머리로 그의 머리를 톡톡 두드린다. 그러자 그가 고개를 든다. 병정개미는 자기 더듬이를 그의 더듬이와 맞댄다. 병정개미는 수개미가 지붕 수리하는 일을 그만두고 한 무리의 개미들과 함께 사냥을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수개미가 병정개미의 입과 눈을 더듬으며 묻는다. 뭘 사냥하러 나간단 말인가? 병정개미는 제 가슴 마디의 주름 속에 갈무리 해둔 말라 비틀어진 고기 조각의 냄새를 맡아보게 했다. 이 고기는 겨울이 되기 바로 전에 찾아낸 건데 이게 있던 장소는 정오의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23도 되는 지역이었던 것 같다. 수개미가 고기 맛을 본다. 딱정벌레목의 고기가 틀림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딱정벌레목 중에서도 잎벌레의 고기이다. 이상한 일이다. 정상대로라면 딱정벌레목은 아직 겨울잠을 자고 있을 텐데 지금 사냥을 하다니.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불개미는 기온이 12도가 될 때 잠에서 깨어나고 흰개미는 13도, 파리는 14도, 딱정벌레목은 15도가 되어야 깨어나지 않는가. 늙은 병정개미는 그런 반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개미에게 설명한다.
이 덩이는 특별한 지역에서 나온 거다. 지하수 때문에 비정상으로 따뜻해진 지역이지. 거기에는 겨울이 없다. 그런 좁은 지역의 미기후에서는 특이한 동물상과 식물상이 나타나는 법이다. 게다가 갓 잠에서 깨어난 우리 도시의 동포들이 너무 굶주려 있지 않은가. 도시가 다시 움직이려면 빨리 단백질을 공급받아야 한다. 햇볕의 온기만으로는 부족해. 수개미는 병정개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병정개미 계급에 속하는 28마리의 개미들로 원정대가 꾸려졌다. 수개미에게 사냥을 권유했던 개미가 그렇듯이 원정대의 대부분은 비생식 계급에 속하는 나이 많은 개미들이다. 수개미 327호만이 유일하게 생식 계급에 속해 있다. 수개미는 채처럼 생긴 그의 겹눈을 통해 조금 떨어져 있는 동료들을 살펴본다. 수천 개의 난눈이 모여있는 개미의 겹눈에는 똑같은 상이 수천 개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난눈이 감지한 상이 조화를 이루어 모자이크와 같은 상이 맺힌다. 그래서 개미는 사물의 세밀한 생김새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 대신 개미는 아주 작은 움직임도 감지해낼 수가 있다. 원정에 나선 이 탐험가들은 한결같이 원거리 여행에는 이골이 나 있는 듯하다. 육중한 그들의 배에는 개미산이 가득 들어있다. 그들의 머리에는 아주 강력한 무기들이 달려있다. 갑옷과도 같은 그들의 가슴마디 등판에는 여러 전투에서 적들의 위턱에 맞아 긁힌 자국들이 남아있다. 그들은 몇 시간 전부터 앞을 향해 똑바로 나가고 있다. 그러는 동안 같은 연방에 속해 있는 여러 도시들을 지나쳤다. 도시들은 공중으로 높이 솟아있기도 하고 나무 밑에 세워져 있기도 하다. 모두 네 왕조의 자매 도시들로서 그 면면을 보자면 곡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요딜루 백항, 2년 전에 용맹한 병정개미 군단을 보내 남쪽 흰개미 도시들의 동맹을 정복한 바 있는 지울리액항, 전투용의 고농축 개미산을 생산해낼 수 있는 화학 실험실로 유명한 제디베이낙항, 연지벌레의 분비꿀을 발효시켜 나무찜 맛의 인기 좋은 술을 생산하는 리비우캉 등이다. 이렇듯 불개미들은 도시를 이루어 살 뿐 아니라 몇 개의 도시들이 모여 연방을 이루기도 하는 것이다. 단결은 힘을 낳는 법이다. 쥐라 산맥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대규모의 불개미 연방들이 발견되었다. 그 연방들은 24만여 평의 표면적에 걸친 1만 5천 개의 개미집들을 포괄하고 있었고 전체 연방원 수가 2억이 넘었다. 벨록항은 아직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 벨록항은 역사가 길지 않은 연방으로서 시초의 왕조가 세워진 지는 5만 년이 되었다. 이 지방의 전설에 따르면 옛날에 어떤 암개미 하나가 엄청난 폭풍을 만나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여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자신의 연방을 찾아가지 못한 암개미는 벨록항을 건설했고 벨록항으로부터 수백 세대에 걸쳐 네 왕조의 여왕들이 태어나고 현재의 연방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길 잃은 개미라는 뜻을 가진 벨로키우키오니는 그 맨 처음 여왕의 이름이었다. 그러던 것이 중앙의 둥지를 차지한 여왕들이 모두 그 이름을 다시 씀으로써 그것은 벨록항 중심 도시의 여왕을 일컫는 이름이 되었다.
현재 벨로캉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중앙의 커다란 도시 하나와 주변에 흩어져 있는 64개의 분가 도시들 뿐이다. 그럼에도 벨로캉은 퐁텐블로 숲의 그 구역에서는 가장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연방으로 이미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탐험에 나선 개미들이 여러 동맹 도시들을 거쳐 벨로캉 연방에서 가장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라숄라캉을 지나자 작은 둔덕이 나타난다. 여름 보금자리로 쓰이거나 전진기지와 같은 구실을 하는 둔덕이다. 그곳은 아직 텅 비어 있지만 머지않아 사냥과 전쟁이 시작되면 병정 개미들로 북적될 것임을 327호는 알고 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곧장 나아간다. 터키옥처럼 푸른 넓은 풀밭을 지나고 가장자리에 엉겅퀴가 늘어선 언덕을 내달리고 나니 벨로캉의 사냥구역 밖이다. 멀리 북쪽으로 보이는 것이 적들의 도시 시게프라라는 것을 그들은 이내 알아차린다. 그러나 이 시간이면 시게프의 거주자들은 아직 잠을 자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계속 나아간다. 주위의 곤충들은 아직 겨울잠에 빠져 있다. 일찍 일어난 몇몇 곤충들이 땅굴 밖으로 이따금 머리를 내민다. 그 곤충들은 붉은 갈색의 갑옷 투구를 발견하자 이내 겁을 집어먹고 몸을 숨긴다. 개미들이 신명을 낼 때가 있다는 것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개미들도 신명을 내며 무언가를 할 때가 있다. 특히 더듬이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이렇게 행군을 할 때가 그런 때이다. 먹이 탐색에 나선 개미들이 땅끝이라고 알려진 곳에 다다랐다. 이제 분가 도시 따위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 전진기지 같은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뾰족한 다리로 파놓은 아주 작은 오솔길조차 없다. 냄새를 뿌려 동료들을 이끌던 옛 길의 어렴풋한 흔적이 겨우 남아서 옛날에 벨로캉의 개미들이 그쪽으로 지나갔음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머뭇거린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나뭇잎들의 냄새를 맡아보지만 그 냄새는 그들의 후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 나뭇잎들이 지붕처럼 그들을 덮고 있어서 빛이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 개미들이 그 나뭇잎 위로 점점이 술을 놓듯 올라서자 그 거대한 식물이 개미들을 움켜잡으려 한다.